안녕하세요. 빨강 더블 체크맨 곽 부장입니다. 최근에 그 HDC 현대산업개발의 주가가 상당히 좀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좀 눈에 좀 띈다고 말씀드리고, 사실 그 HDC 현대산업개발은 과거에 인적 분할을 해서 현재 지금 사업 지주사인 HDC와 HDC 현대산업개발 사업 자회사 형태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적 분할 후에는 주가가 어떤 모멘텀에 의해서 올라가는 경향이 되게 많은데, 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로 인해서 부채 비율이 늘어날 수 있다. 이런 포인트 때문에 주가가 계속해서 눌려 있었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장에서 그러한 이유 때문에 할인을 좀 많이 받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뭐 아시아나항공을 인수를 할지 말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HDC 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현상이 나오는지 대해서 한번 좀 고민을 해보고, 아무래도 그 어떤 사이드적인 뭐 들려오는 얘기를 많이 말씀드린 것보다는 좀 더 객관적인 조사 분석자 얘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개인 투자자가 어떻게 투자 포인트를 삼으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개인적 인사이트보다는 현재 나와 있는 분위기와 자료, 그리고 현상을 가지고 HDC 현대산업개발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 좀 자세하게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그 건설주가 상당히 좀 가파르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 건설주가 거의 다 올랐고, HDC 현대산업개발이 11%대, 대림건설이 9%대 이렇게 좀 상승했습니다. HDC 현대산업개발은 단순하게 뭐 건설주 개념으로만 포인트를 잡으면은 조금 투자하기에 불편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대림 건설 같은 경우에는 이 대림 산업의 자회사죠. 최근에 뭐 토목을 하는 회사와 그리고 주택을 건설하는 회사가 합병을 해서 대림 건설이 됐는데, 상당히 가치적인 측면에서 최근에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건 금일 HDC 현대산업개발이 무려 11%나 상승해줬다는 부분이 시장에 좀 관심 많이 갈 수 있을 것 같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개인 투자자가 투자를 좀 해서 좀 고민을 좀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포인트를 가지고 좀 설명을 좀 드렸으면 합니다. 현재 지금 HDC 현대산업개발의 상황을 좀 보면은 이렇습니다. 시가 뭐 10평액 6조 1593억, 전년 대비해서 뭐 9223억 정도 증가됐다고 얘기하고, 시가평가 순위 9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주목되는 부분은 2020년 상반기에 지난해 말 대비해서 부채 비율이 상승을 했다는 거죠. 이런 과정에서 만약에 아시아나항공까지도 인수하게 되면 좀 머리가 좀 아프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HDC 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를 포기하려는 분위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될 건지에 대해서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내용을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은 이렇습니다. 최근 HDC 현대산업개발 하면 떠오르는 것이 아시아나항공 M&A다. 지난해 말부터 이어온 인수 절차가 코로나19라는 난관을 만나며 지지부진,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지난 6월 마무리 예정이었던 인수 절차는 어느덧 8월을 넘어 9월을 바라보고 있다. 최근에 그 산업은행 회장과 정몽규 HDC 현산 회장이 만나 회동까지 가졌지만은 아직까지 이렇다 할 확답이 나오지 않는 상태이다. 아시아나항공 M&A와는 별개로 해서 HDC 현대산업개발은 올해 시공 능력평가 순위에서 지난해와 동일하게 9위를 차지했다. 시평액 또한 6조 1593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거죠. 예, 산업은행과 그리고
산업은행은 그런 거죠. 이 부실한 회사를 처리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또 정몽규 현대 또 대상을 찾아야 되는데 HDC 현대산업개발이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그동안에 아시아나항공에 대해서 M&A를 진행했지만은 최근에 서로 이견이 있어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HDC 현대산업개발에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성사된다 하더라도 문제가 아주 크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HDC 현산이 부채 비율이 증가했고 아시아나항공까지 인수하게 되면은 부채가 더욱더 증가하기 때문에 기업의 가치가 급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할인 요소가 더 많이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사실 HDC 현산의 부채 비율 증가했지만 건설사로는 건실한 수준이다. 대부분의 건설사들이 100에서 200% 부채 비율을 보이기 때문에 그나마 건실하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인수하게 되면은 문제가 또 상당히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게 된다면 말이 달라진다. 아시아나항공 지난해 연결 부채가 1386%였으나 이후 올해 분기 6279%까지 상승했다. 별도 기준으로는 1분기 16,872%까지 부채 비율이 증가했다. 1만 감히 상상이 되십니까?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어떻게 진행될 건지에 대해서 지켜봐야 되고 이런 방향의 설정에 따라서 HDC 현산의 가격 할인 요소가 해소가 되느냐 아니면은 가치가 떨어지느냐 더 많이 할인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좀 판단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포인트는 바로 그겁니다. 단순하게 주주 환원 정책을 펼치는 대림산업의 경우라든가 그 데이터 센터를 인수를 해서 새로운 사업을 모색하는 그러한 GS건설이라든가 폐기물 처리 업체를 인수를 해서 새로운 도약을 모색하고 있는 또 그 회사라든가 이런 건설사하고는 차원이 틀린 거죠. 그래서 현대산업개발, HDC 현대산업개발에 대해서 투자 포인트는 성장성이라든가 매출 이런 부분을 보는 게 현재로서는 큰 의미가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어떤 시각을 가지고 다르게 접근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또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시각이 다른 거니까 각자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유동 비율이라고 봅니다. 자기 자본 대비해서 217%의 유동 비율을 갖고 있는 거죠. 엄청나게 유동 비율이 크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이 보시는 것처럼 유동 비율이라 하면은 그래도 현금이 증가한다는 걸 얘기하는 건데 2018년도 대비해서 유동 비율이 올라가고 있는 게 상당히 좋아 보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재무적 안정성을 더 확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주가는 올라가야 되는데 오히려 주가는 계속해서 이렇게 빠졌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이렇게 올라와주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을 좀 살펴보니까 여기 보시면은 네 112%인데요. 부채 비율이 계속해서 좀 떨어지면 좋을 텐데 올라와주고 있어요. 이 부채 비율이 올라온다는 것은 그동안에 재무적 안정성을 확보한 부분을 깎아먹는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무적 안정성이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걸로 해석을 하는 거죠. 지금 엄청난 재무적 안정성이 뭐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아요. 아시아나항공 인수만 안 하면 재무적 안정성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부채 비율 상승에 의해서 좀 더 감소가 됐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그 HDC 현대산업개발의 현 위치를 보면은 여기 파란 선이 보이시잖아요. 이 파란 선. 이 파란 선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성장성과 수익성이 안쪽으로 선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아무래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요 선 바깥으로 해서 수급과
차트가 형성이 되고 있어요.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하지 않고 부채가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차트는 더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현대산업개발은 단순하게 성장성과 수익성으로 논하기에는 현재로서는 좀 아니다라고 판단되고 또 다른 이유가 있게 되는 거죠. 그건 바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위험 관리입니다. 부채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전반적으로 평가는 양호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핵심 포인트를 보면은 이게 좀 중요한데요. 외국인의 20일 평균 매수가와 기관의 20일 평균 매수가가 비슷합니다. 22,300원대 정도가 돼요. 22,300원. 60일 신고가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주택 관련해서 매출 이런 부분이 증가하는 공급계약 이런 것도 나와준 게 좀 좋아 보이긴 하는데 이 부분은 크게 현재로서는 주목되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시장의 조사 분석자의 의견을 좀 살펴보니까 물론 다 맞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의견을 좀 주목해 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분석하는 조사 분석자가 기본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투자 의견을 보면 홀드, 이 홀드란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보통 셀, 팔아라, 매도 이런 의미가 있고 바이, 사자, 매수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홀드란 얘기는 해외식으로 얘기하면 모르겠다 이거거든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냥 홀드다. 모르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목표가도 보면은 2만원이 최고입니다. 근데 벌써 목표가가 훨씬 더 초과가 된 거죠. 심지어는 삼성증권에서는 목표가 하향 조정을 지난 4월 달에 했어요. 그리고 리포터가 5월 달에 이렇게 나왔는데 별로 커버가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데서 커버를 하죠. 투자 의견이니까 홀드, 모르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실적적인 측면을 가지고 해석하는 곽 부장 입장에서 한번 성장성 측면에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3분기는 5%가 증가하지만은 4분기 때는 무려 39%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하락한다는 겁니다.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3분기는 영업이익은 증가하지만은 순이익은 감소합니다. 4, 4분기는 더 많이 감소를 합니다. 즉 쉽게 말씀드려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것은 성장성이 결여가 된다는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 가까운 분기 개념으로 한번 어떻게 숫자를 전망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분기 개념으로 보는 이유는 투자 포인트를 더 좀 쉽게 찾아내기 위해서 보는 건데 3분기가 영업이익이요. 보시는 것처럼 전분기 2분기 대비해서 증가율이 33%나 많이 났습니다. 4분기 때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증가율이 3분기에 30%가 순이익 감소가 되고 4분기 때 마이너스 4%입니다. 연간 실적 전망치 데이터가 나와 있긴 합니다. 3개월 평균이 있고 1개월 평균이 있는데 나름대로는 괜찮은 것 같아요. 3개월 평균 대비해서 1개월 평균이 좀 감소되는 게 좀 조금 감소하는 거죠. 엄청나게 안 좋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엄청나게 좋게 보지도 않는 거죠. 왜냐하면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숫자가 플러스가 되고 전분기 대비해서 숫자가 플러스가 된 상태에서 연간 실적 전망치가 올라간다면 대단히 좋은 거죠. 근데 HDC 현대산업개발은 그러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리포터 중에서 아시아나항공 인수전 끝이 보인다라는 리포터가 있어서 도대체 어떤 내용인가 한번 제가 살펴봤습니다. 투자 포인트를 좀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보겠습니다. HDC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투자 의견 홀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모르겠다 이겁니다. 목표 주가가 23,000원 이미 그만큼 다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쭉 보면은 여기 보시면 할인이라고 50%
타겟 멀티플 50% 할인한 단어가 있거든요. 할인. 적정한 가격에서 50%를 할인해서 23,000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조사 분석자가 봤을 때는 할인 요소가 없다고 한다면 46,000원이 HDC 현대산업개발의 적정 주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할인 요소가 뭐 다양하게 있겠지만은 특히나 또 아시아나항공 M&A 관련한 불확실성을 반영한다라는 거죠. 이 부분 때문에 할인이 다른 종목들이 보통 뭐 한 10%, 20% 할인하는데 HDC 현대산업개발은 타겟 멀티플을 50%나 할인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상반기 내내 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고 있지만은 전년 대비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하반기 역시 2019년도 부진했던 주택 공급으로 주택 매출이 감소함에 따라서 전년 대비 부진한 실적, 부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 좋다는 거예요, 실적이. 이 조사 분석자가 봤을 때. 자, 그럼 더 읽어보겠습니다. 주택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현재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대한 동사의 공식적인 입장은 재실사를 통한 인수조건 재협의, 재실사를 하자는 거죠. 지난 26일 날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과 정몽규 HDC 현대산업개발 회장의 세 번째 회동을 했다. 그래서 다음 달 10일 만료 연임이 유력한 상황이지만은 산업은행 회장이 임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임기 만료 전에 산업은행 회장은 임기 만료 전 다음 달 10월 달 임기 만료 전에 M&A를 마무리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섣불리 아시아나항공 인수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만약에 딜이 무산된 경우에는 목표 주가 산정 시 적용한 50% 멀티플 할인 중 대부분은 회수가 가능할 전망이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 조사 분석자는 현대산업개발의 목표 주가를 46,000원으로 봤는데 여러가지 할인 요소가 있지만은 아시아나항공 M&A 건을 더 반영을 시켜서 50%의 할인을 해서 23,000원의 목표가 제시하고 있고 현재 가격은 23,000원 전후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정확하게 오늘 25,500원입니다. 25,550원입니다. 23,000원보다 더 올라간 거예요. 자, 그러면 가격이 더 올라갔다는 얘기는 혹시 아시아나항공 인수 포기? 퀘스천 마크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수급적인 요소를 현상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30만 주 이상 매수를 해줬고 외국인도 9만 8천 주나 매수를 했습니다. 단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외국인은 단기적으로 37만 주 지난 5일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중기적 관점에서 볼 때는 7만 1000주 정도 순매수를 했어요. 기관들이 HDC 현대산업개발을 강하게 매수를 해줬다는 거죠. 그에 비해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46만 주나 샀어요. 갑자기. 근데 20일 기준 중기 관점에서 봤을 때는 26만 주를 순매도를 했습니다. 왜 갑자기 46만 주나 샀을까요? 퀘스천 마크. 뭔가가 좀 이유가 있다. HDC 현대산업개발이 수주를 많이 합니까? 그게 포인트입니까?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금일 같은 경우에 세력 분석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이 누적 순매수 형태를 얘기하는데요. 3천만원 이하는 239건, 5천만원 51건, 1억 한방에 사는 것은 오히려 매도가 더 많았어요. 1억 원 이상 한방에 사는 것은 36건의 매수가 더 많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3천만원, 5천만원 같은 경우에는 금일 매도보다는 매수가 더 많았다는 거예요. 건수가 각각 239건, 51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큰 금액, 기관들이 사주는 큰 금액 같은 경우에 매도보다는 매수가 더 많았다는 거예요.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거를 캐치를 해내야 되는데 내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파악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해당 종목에 대해서 매수를 하셔서 보유하셨거나 아니면 트레이딩을 하고 싶은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현상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내용을 아시는 분은 이런 숫자가 의미가 없어요. 외국인 20일 평균 매수가 22,351원, 기관의 20일간의 평균 매수가 22,316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정보를 모르는 입장에서는 이 숫자가 의미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숫자 밑으로 가격이 빠지면은 메인 주체가 가격을 주식을 팔고 있고 에너지가 밑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가격 위에 있으면 에너지가 위쪽으로 작용한다는 거죠. 그 정도밖에 우리는 파악을 못 한다는 거죠. 뭐 아시는 분 있으면은 상황 파악을 좀 해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현대산업개발의 현상적인 면을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내부자 정보가 없으니까 파악을 해봤습니다. 월간 기준으로 봤을 때 계속 빠지다가 최근에 올라와주는 모습이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과거 현대산업개발이 2018년도 6월 달에 인적 분할을 해서 재상장을 했어요. 제가 지난번에 솔브레인과 솔브레인 홀딩스 같은 경우에 기존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적 분할을 해서 재상장이 되면은 추후에 홀딩스 지주사가 그리고 최대 주주가 사업자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서 일반 공모 유상 증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메커니즘상으로 봤을 때 주가가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런 현상에 의해서 주가가 12,000원까지 2020년 3월까지 빠진 거죠. 근데 이제는 이 할인 요소를 그런 어떤 지주사 전환 조건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할인 요소를 해소를 해야 되는데 그걸 누가 누르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M&A 건이 누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월간상으로 봤을 때 뭔가 주가가 반등하는 느낌이 강하게 느껴집니다. 주봉상으로 보겠습니다. 주봉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까지 하락을 했는데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인수하니 많이 이러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네, 주가를 위로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좀 확대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좋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일간상으로 느낌을 잡아보겠습니다. 일간상 느낌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잡으실 수 있어요. 주가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저점을 자꾸 높여서 탁 우뚝 서버렸어요. 뭔가가 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 거래량 또한 최근에 와서 올해 들어와서 이렇게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게 나와주고 있고 이 동사의 주가의 변동성이 강하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최근에 기관들 같은 경우는 주식을 조금 사고 있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오늘 좀 사고 최근 5일간 좀 매수를 해주는 흔적이 나온 거죠. 이렇게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온 거죠. 왜 그럴까? 되게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 HDC 현대산업개발은 매출이나 영업이익, 펀더멘탈 이런 개념으로 해서 가격이 싸기 때문에 또 건설업종이 좋아 보여서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시아나항공 M&A 건에 의해서 주가의 방향성이 정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부자 정보를 모르는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가격 논리를 가져가야 되는데 현재 가격이 25,550원이잖아요. 제가 아까 얼마 말씀드렸죠? 22,350원. 22,350원. 그러면 이렇게 대응할 수밖에 없어요. 22,350원에 줄을 그어놓고 이 가격 밑으로 안 빠지면은 주가는 우상향 패턴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22,350원 밑으로 주가 떨어지면은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판단하는 걸 현상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고 또 내용을 알고 있는 내부자 같은 경우에 주식을 팔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25,550원에서 주가가 밑으로 빠지면은 앞으로 긍정적 요소가 있다면 저가 매수가 들어와 주기 때문에 23,000원대 그 가격 밑으로 빠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 세력이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응하시고자 하는 분은 그 가격대를 기준해서 대응하시면 맞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시는 분 입장에서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보다는 50% 할인 요소가 해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은 한번 사주고요. 한번 사주고 주가 빠지고 다시 또 어떤 실질적인 모멘텀에 의해서 올라와주면 또 한번 사주고 또 빠지고 또 살짝 올라와주는 컨셉이 나면 또 한번 사주고 해서 이렇게 가져가는 전략이 훨씬 더 바람직하고, 그거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고통을 좀 수반할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HDC 현대산업개발의 향후 성장성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해볼만 하죠. 왜냐하면은 아시아나항공 인수로 인해서 부채가 높다 하더라도 국책은행에서 부실된 회사를 인수하는 거기 때문에 지원을 받겠죠, 당연히. 그런 상황에서 코로나19가 완화가 되고 다시 하늘길이 열리게 되면은 항공주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지분가치 반영에 의해서 HDC 현대산업개발의 주가는 부채가 좀 있지만은 지원을 받기 때문에 견딜 수 있고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거죠. 다만 시간이 더 필요한 거죠. 훨씬 더 필요한 거죠. 그래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주식을 모아가는 전략이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분은 23,500원 그 가격 기준에서 위로 주가가 형성이 되어 있다면은 뭐 트레이딩 전략을 진행하셔도 좋다, 아니면 스윙 전략을 진행해도 좋다. 그거는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진행하시고 리스크 부담을 할 수 있는 분만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부족한 부분은 조금 더 자료를 찾아보시면은 분명히 느낌이 오실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응하시면 되고, 제가 무료 카톡방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좋은 주식 투자 정보를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공유를 하고 있는데요.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좋은 정보도 수집하시고 좋은 성과 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